실전에서 생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생크 지옥에 빠져서 18홀 내내 플레이가 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응급처치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크는 힐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4개 맞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3번을 4번으로 갑자기 생크 나면 멘붕이 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 샷부터는 막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힐을 감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힐을 감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잘 보세요. 어때요? 힐이 감춰지죠? 왼손 세 손가락에 약간 말아잡는 듯한 느낌으로 압력을 주셔야 돼요. 헤드 힐이 좀 감춰지거든요. 그걸 끝까지 유지하면서 치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가는데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 그대로 내려오면은 생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방금 새끼부터 중지까지 세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니까 힐이 감춰져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힐을 감추고 오른발 살짝 뒤로 뺍니다. 그리고 약간 인패스에서 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칩니다. 일단은 비거리 방향 일단 조금 내려놓고요. 생크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스탠스를 약간 크로스하게 쓰는 거예요. 오른발 살짝 뒤로 빼주는 거예요. 생크가 나는 원인은 앞으로 온다, 손이 멀어진다, 배치기가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드 와서 스윙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주시고 힐을 살짝 감추고 인패스에서 치는 느낌으로 치세요. 지금 제 모션을 보면은 풀스윙도 안 하죠. 이렇게 먼저 공을 맞춰내고 정타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내 페이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생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프로치인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크가 찾아옵니다. 대처법을 알기 전에 일단 원인을 알아야겠죠. 너무 과한 핸드 퍼스트예요.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심하면 심할수록 페이스는 오픈되기가 딱 좋거든요. 핸드 퍼스트를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프로치는 뭔가 바닥을 찍어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때 생크가 납니다. 내 몸이랑 손은 항상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가서 그래요. 양손이랑 왼쪽 주머니랑 어느 정도는 일체감을 느끼면서 공간 유지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디턴도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공을 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대처법을 했는데도 안 된다, 혹은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클럽을 바꾸는 게 아주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60도 웨지로 쳤거든요. 피칭을 가져오세요. 저는 50도를 한번 쳐볼게요.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쉬운 상황인데도 생크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채만 바꿔서 작은 스윙으로 하면 돼요. 자, 내 채가 공에서 멀어질수록 정타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피칭을 가져오시고 작은 스윙으로 해서 공을 이렇게 딱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굳이 몸에서 막 멀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채를 바꿔야 된다, 혹은 대처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크를 그 즉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터무니없는 생크성 타핑이 납니다. 우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타핑성 생크가 나는 분들을 보면은 손이 몸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립 끝이 굉장히 엉뚱한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사실 그립 끝은 아래를 보면서 헤드가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페이스도 같이 오픈돼 버려요. 플립 된다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린 건 그대로 들어오면은 타핑성 생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립 끝이 지면을 보는 느낌으로 코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를 조금 짧게 잡고요. 헤드 스피드는 좀 낮추되 일단 생크가 안 나야 되겠죠. 2번 정도 연습 스윙을 해보세요. 그럼 헤드가 좀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페이스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처지지 않을 거예요. 처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채를 좀 짧게 잡는다. 이 티가 바깥쪽을 보면서 헤드가 처지게 올라가지 않는다. 왼쪽 어깨까지 들리죠?
T가 아래를 보는 느낌으로 헤드를 올려준다. 자, 탑핑성 생크가 줄어들면 이제는 70%까지 올리면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생크가 나오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화도 나고, 그죠? 자, 지금 같은 생크의 원인은 얼리 익스텐션이에요. 그럴 때는 엉덩이가 벽에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공을 친다. 이 스파인 앵글을 지키면서 친다는 의미입니다. 엉덩이가 그래 벽에 붙어 있고 이렇게 몸이 약간 숙여지는 느낌이 많이 유지되는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엉덩이가 벽에 붙어 있고 친다.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턱을 좀 감추세요. 척추각이 세워지는 것을 이 턱이 감춰짐으로써 방지가 돼요. 엉덩이가 벽에 붙어 있고 턱을 감추고 친다. 이러면 또 생크를 더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랑 필드 레슨 갔을 때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생크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한 40에서 50m 중거리 어프로치 상황인데요. 네, 타핑도 나지만 정말 터무니없이 생크도 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원인은 간단해요. 50m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뭔가 부드럽게만 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서 있고요, 손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 헤드 무게가 계속 처지게 갑니다. 그러면 왼손목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언제 세워지냐? 이미 시작돼. 이러면 무조건 생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드 무게를 살짝 느껴볼 겁니다. 자, 어프로치 2편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될 때와 안 느껴야 될 때, 이걸 아실 텐데, 자, 모르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헤드 무게를 어느 정도는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힘을 너무 빼지 말고요. 그래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게 저 무거운 헤드 무게를 내가 왼손목 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몸통으로 같이 돌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헤드가 처지지 않죠. 이것만 잡아놔도 생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헤드 무게를 여기서 싹 들어보세요. 그럼 이 정도의 압력과 각이 유지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너무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요, 여기서 헤드만 살짝 내려놓되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된다. 그걸 지키면서 쳐줬을 때 지금처럼 예쁜 디봇과 함께 컨택이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쉬워 보인다고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확실해야 됩니다. 헤드 무게를 잡아놔요. 그리고 여기서 긴장감 풀지 말고 헤드만 내려놓고, 그리고 생크가 나는 분들은 이 헤드의 길을 너무 쫓아다니기 때문인데요. 샷과 어프로치 모두 동일한 거니까요,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헤드를 일자로 이렇게 타겟 라인과 너무 똑바로만 다니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크가 나기 딱 좋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바이킹, 시소, 시계추, 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이 최저점에 있는 중심이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최저점의 중심을 이렇게 바닥에서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헤드가 일자로 다닌다는 것은. 헤드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오른손으로 살짝 들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생크가 나니까요, 대처를 해야죠. 네, 이렇게 들어서 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일자로 빼지 말랬다고 또 뭐 그럼 안으로 해야 되냐? 이것도 아닙니다. 헤드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올라온다. 헤드는 지면에서 올라왔고 떨어뜨리면서 공을 치는 거죠. 생크가 나면 정말 무서워요. 오죽하면 병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 코스 자체가 내리막이고요. 앞에 벙커도 있고 왼쪽에 해저드도 있고, 지금 그리고 만약에 맞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면 낮게 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스윙 그대로 두시고요. 티는 조금 낮게, 평소보다 살짝 낮게 설정하고, 볼의 위치는 공 하나 정도 몸쪽으로 둡니다. 그리고 머리 위치가 중요한데요. 드라이버는 뭔가 기울기를 줘야 된다는 게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이 머리를 공 위쪽에 그냥 두는 거예요. 내 코와 공이 바로 일직선에 있다. 자, 머리를 공 위에 얹어둡니다. 그러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6대4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치면 공이 낮게 갑니다. 공 하나 몸쪽으로 오고요. 티는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머리 위치가 공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체중은 6대4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6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같이 들어오냐면요. 백스윙 궤도가 살짝은 위쪽으로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세팅을 맞춰 놓고요. 사실 머리 위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 상태 세팅을 유지하고 우리가 스윙을 하면 지금 같은 백스윙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지 않죠. 인위적으로 손으로 올리지 말고요. 머리 위치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공을 낮게 치는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져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상향 타격을 하면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더 누워서 맞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 지금은 파3에 해저드도 앞에 있죠. 앞핀이죠. 뒤에는 또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띄우려고 하실 텐데 그 높이 띄울 때 오히려 타핑 치면서 생크가 나서 이렇게 해저드에 또 빠집니다. 배 해저드도 있고 앞핀이고 띄워야 된다면 내 가슴은 지면을 바라보면서 가되 공을 치고 나서는 이 그립 끝이 타겟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피니시가 하이 피니시가 되죠. 높은 피니시가 됩니다. 그립 끝이 타겟을 보라고 하는 의미는 왜 그러냐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스쿱 현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립 끝이 타겟을 봐야 되려면 헤드 무게가 먼저 떨어져서 지나가야만 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맞을 때 로프트는 더 누워 맞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 띄울 때 한 가지 더, 낮게 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스피드도 있고요. 그렇지만 높게 칠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이 공이 부드럽게 날아가서 톡 떨어지는 느낌으로 상상으로 공을 쳐야 돼요. 자, 우리의 목적은 그립 끝이 공을 치고 나서 타겟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더 높이 떴어요. 내 몸이 로프트가 되면 안 된다. 일단 로프트를 믿고요.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립 끝이 타겟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하이 피니시로 인해서 공이 좀 높게 뜨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리가 일단 200m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낮게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막 힘으로 눌러서 막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생크 타핑이 나요. 로프트가 애초에 낮은 클럽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지금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6번,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오세요. 볼의 위치는 중앙에서 혹은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이고요. 클럽은 좀 짧게 잡고, 그리고 그립 끝은 왼쪽 허벅지로 핸드 포스트가 좀 더 많이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나무 밑으로 깔려간다는 걸 상상하고요.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한 60% 힘으로만 가볍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로프트가 굉장히 낮게 맞으면서 공의 출발 각도를 낮춰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 낮게 치려고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더 부드럽게 그냥
쳐주기만 하면 공은 낮게 가게 돼 있어요. 200m가 넘는데 막 온 시키려고 덤비는 분들 정말 없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샷, 서드 샷으로 넘어가셔야 돼요.